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김현지와 관련한 세 개의 그 판결문, 김현지가 이제 그 등장하는 세 개의 그 판결문을 그 정밀하게 한번 분석해보고, 결국 이제 그 이재명과 김현지는 판결문에 의하면 범죄 공동체고,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가족 공동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제가 모르겠다. 단정할 수는 없고, 어제 그 의혹은 말씀드리고,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재명과 김현지는 범죄 공동체면서 경제 공동체다. 이거는 판결문에 의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김현지가 놓는 세 개의 판결문을 이렇게 보면요. 첫째는 이제 그 옛날에 성공보수, 이재명이가 의뢰인한테 2천만 원 받을 성공보수가 있는데 이걸 김현지한테 양도해 줘가지고 김현지가 차지훈, 지금 유엔 대사죠. 유엔 대사 차지훈 변호사한테 재판을 맡겨서 성공보수 2천을 김현지가 받았다. 이 판결문이 첫째 공개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재명과 김현지는 경제공동체다. 그 외에도 유동규 씨의 폭로에 의하면 유동규 씨, 그때 이재명이가 도망갈 때 도피자금 김현지가 500만 원을 만들어줬다. 이런 데 그 폭로도 있고요. 하여튼 이 판결문을 보면 경제공동체는 분명하다. 유동규 씨 정의나 이게 첫째 판결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 판결문이 또 공개가 됐는데, 그 송파의 그 박정훈, 옛날에 그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 이것이 정치다 진행했던 앵커 박정훈. 그런데 뭘 공개했느냐? 바로 근데 그 김미희 판결문을 공개했다. 김미희가 누구죠? 제가 여러 번에게 이야기했지만 2010년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당선될 때 그때 그 통진당의 김미희하고요, 이재명이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성남시장이 됩니다. 그때 인수위원장을 김미희가 합니다. 김미희는 완전히 간첩하고, 저는 거의 간첩이라 봐야죠, 사실상. 왜냐하면 이게 통진당의 핵심이고, 김미희의 그 남편이 이제 그 백성우, 승리할 때 그 백성우 씨입니다. 김미희 통진당, 그게 남편이 백성우다. 승리할 때 백성우.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인데, 이사들이 다 이석기하고 북한하고 연결된 간첩당이라 봐야죠, 경기동부연합. 그게 김미희인데요. 김미희가 이제 이재명이하고 단일화를 하고 2010년에, 그 다음에 2012년에 총선에 나갔거든요. 김미희가. 총선에 나가서 이제 그 또 이게 이놈들이 뭐 부정선거, 불법 선거를 한 거죠. 그냥 막 향응 베풀고 우리 경기도 벅화가지고 선거운동 막 쓰듯이 이런 식으로 그때 식사 모임을 방문해가 선거운동하고 식사대금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기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게 김미희가 재판했는데요. 거기에 그 판결문에 봤더니 김미희하고 김현지 관계가 판결문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김미희는, 즉 통진당의 김미희는 누구 소개로? 김현지하고 그 다음에 정형주, 이자는 뭐 누군지 모르겠고, 하여튼 김현지, 정형주의 정보 전달로 음식점을 방문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가 선거운동을 김미희를 도와주면서 여기 식당에 가서 거기에 그 밥값 내주고 선거운동 해라. 이런 식으로 그 불법 선거운동을 연결해 준 게 김현지다. 이게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요. 김현지가 그 김미희 재판에 정인 놉니다. 2심에, 항소심에 정인 놓아가지고 1심에서 인정됐던 유죄, 요걸 이게 뒤집는 위정을 합니다. 2심 법정에 나가서 1심에서 인정된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이런 데 그 위정까지 했다. 이게 배소연도 그렇고요, 김현지도 그렇고 김혜경이도 그렇고, 이 거짓말을 워낙에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데 그 김현지가 그때 김미희 재판에 정인 나가서 위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좌파들이요, 지금 위정이 몇 명입니까? 위정이 몇 명입니까? 이재명 주위에. 그때 김용 구하려고 또 위정을 얼마나 했습니까? 김용. 이화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김현지도 정인 나가서 이런 자각이 그 공직에서 되겠습니까? 위정한.
이게 그 판결문에 놓는다. 이게 그 두 번째. 그러니까 김현지가 등장하는 게 두 번째 판결문은 김미 판결문에 거기에 김현지가 공범하고 위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이제 경제공동체고.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판결문, 또 이게 여기 이재명이 놓습니다. 세 번째 판결문은 뭐냐? 바로 이게 2004년 그 유명한 김부선 씨가 폭로한 이재명이가 도망 다닐 때 왜 여자 집에 숨어 있었다. 그 사건이 2004년에 그 특수공무방이거든요. 그때 이재명이가 막 시의회에 몰려가가지고 난리치고 마이크 집어 던지고 난동 부리니까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잖아. 그때 이제 이재명이 도망을 가거든요. 나중에 벌금 500 나오는데. 근데 이거 도망갈 때 아마 김현지 집에 있은 게 아니냐. 이게 김부선의 폭로고요. 근데 이재명이는 뭐 목사 이해학 목사 집에 있었다. 이해학 목사는 이제 그 이인영 구로구의 그 전대협 일기 의장 있잖아. 전대협 의장 이인영 장인어른이 이해학 목사인데 거기에 교회에 숨어 있었다고 이재명이는 떠드는데 실제 김부선이는 그게 아니고 이제 김현지 집에 숨어 있은 거 아니냐. 2004년. 이때요. 판결문에 보면요. 김현지가 숨겨만 준 게 아니고요. 이 공범으로 놉니다. 김현지가 근데 어떻게 되느냐. 2004년 이재명이가 500만 원 받은 거 특수공무방해 이 판결문에 봤더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 피고인 김현지는 피고인 이재명 등과 공모하여 2004년 3월 24일 3시 50분경 성남시 의회 복도 앞에서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퇴장하는 시의원들에게 재심의를 하라. 너놈들이 시의원이냐. 재심의를 하라. 이런 식으로 비속어로 욕설 하면서 호칭하고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밀어붙이며 3시간에 걸쳐서 출입을 못하게 김현지와 이재명이가 같이 범행을 했다. 그러기에 김현지가 그 다음날 3월 25일에도 본회의장 복도 앞에서 방청객으로 참석한다면서 직결한 후에 출입문 복도 앞을 소파로 가로막고 점거해가지고 시의원과 공무원들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 야, 김현지 무섭네. 그냥 시의회를 이틀 동안 완전히 뭐 방해하고 너놈들이 시의원이냐 욕설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이거되게 이재명과 김현지가 같이 했다. 근데 이재명이는 도망가 버리고 김현지는 구속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공범으로 돼 있잖아. 피고인 김현지도 이재명과 공모하여. 그러니까 참 이게 뭡니까? 공범인데 한 놈은 도망가고 김현지는 도망 안 가니까 근데 김현지 집에 같이 둘이가 공범이 숨어 있은 거 아니냐. 이게 아주 합리적 추론이 나오잖아요. 이거 외에도 이제 그 김현지 단독 범인으로 이것도 단독은 아니죠. 이거 외에도 이게 판결문 또 이런 게 있잖아. 김현지가 33,000개의 괴문자를 국민의힘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보내가지고 벌금 150 받은 거. 요거는 게 김현지가 이제 단독으로 돼 있지만 이것도 이재명이 하고 짜고 했다 보는 게 맞죠. 이재명이 하고 짜고 33,000개의 괴문자를 보냈다는 게 보는 게 맞죠. 이것만 보면 그 이재명과 김현지는 범죄 공동체는 분명합니다. 33,000개의 괴문자. 특히 특수공무방해는 아예 뭐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김미희하고 이재명이가 단일했는데 김현지가 김미희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위전까지. 이것만 보면 그 범죄 공동체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 공동체도 분명하다. 돈이 뭐 왔다 갔다 도피 자금도 주고 그 다음에 그 2천만 원 또 이게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분명하다.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범죄 공동체, 경제 공동체 더 이상 뭔가 이게 그 하나의 뭐 가족 공동체냐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죠. 그는 이제 그 김현지 아들 제가 검증을 했잖아. 싱가포르 가 있다는 말도 있고 제보에 아들이 진짜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비용은 학비나 생활비는 어떻게 보냈는지 이걸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해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어제도 좀 고위직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왜 김현지 남편이 세무사인데 2008년에 결혼한 세무사인데 김현지가 공무원 대통령실에 가니까 세무사를 폐업을 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부인이 공무원하면 맞벌이 하면 안 됩니까? 부인이 공무원하면 오히려 세무사 한몫 잡을 수도 있는데 세무사라는 게 뭐 그렇잖아요. 근데 부인이 공무원 한다 해서 그
세무사를 폐업한다. 이게 뭐 도저히 상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도덕의 재발절이나 도덕의 그 의욕투성인데요. 하여튼 이 김현지가 이번에 국감에 안 논답니다. 야, 이재명이가 국감에 적극 협조하세요. 국감에 적극 협조하세요. 선출 권력인 의회가 중요하니까 공무원들 보고 국감에 협조하세요. 이렇게 떠들면서 김현지는 안 됩니다. 김현지는 국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김현지만 보호하는. 그래서 김현지가 이번에 안 논다는 거예요. 6개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지를 정인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나가겠다. 이런 게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가 절대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더 높네. 야, 참 이게 조희대는 끌어내고 김현지는 정인도 못 부르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반드시 김현지는 이제 정언대 세우고요. 고소고발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법의 심판대 세워야 됩니다. 김현지가 완전히 무너지면요, 처벌되면 이재명도 무너진다. 그만큼 이게 둘이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반드시 정언대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판결문, 오늘 그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2개 판결문에, 그 다음에 기존에 150만 원 받은 그 판결문 개문자, 그 다음에 2천만 원 성공보수, 현재까지 한 4개 정도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하나 김현지에 대해서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제대로 가족 관계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게 아직도 이게 베일에 가려 있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완전히 뭐 제대로 그 김현지에 대해서는 발가벗겨 놓고 검증을 해야 된다. 이재명의 정검사처럼 대충 하면 안 돼요. 이재명의 정검사처럼 아주 대학병원에 커튼 지나고 어두컴컴하게 대략하면 안 되고 완전히 밝은 태양 아래 확실하게 발가벗겨 놓고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된다. 물론 이게 발가벗긴다는 게 옷을 벗긴다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밝은 햇빛으로 이 어둠의 세력 이재명과 김현지를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